정의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프롤레타리아잖아요. 예, 예. 그럼 북한은 프롤레타리아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노동절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네. 단결하라. 프롤레타리아는 뭐냐? 네. 부르주아 반대말인데 사회적으로 네네. 프롤레타리아는 무산계급. 네. 그다음에 부르주아는 뭐예요? 유산자 계급이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 있는 자, 이것은 부르주아. 생산 수단이 없는 자, 저거는 프롤레타리아. 이 말을 맺는 게 누구겠어요? 마르크스예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마르크시즘 가지고 네. 19세기를 풍미를 했죠. 그러면 네. 여러분, 그때 19세기의 저 논리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지금 현재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자동차 근로자는 네.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글쎄요. 한번 이거 띄워주시겠어요? 정의 좀. 네. 아니. 정의 한번. 네. 네. 무산계급이 아닙니다. 왜냐?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 주식이 뭐예요? 주식은 뭐냐면 네. 내가 회사의 주인이에요. 회사가 큰 회사는 수백만 쪽 나눠가지고 회사의 일부분을 내가 주식의 회사의 자산을 내가 보유하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큰 회사의 근로자들은 무산계급이 아니고 뭐겠어요? 주식을 보유했으니까. 유산계급. 그렇죠. 뭐지?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네. 부르주아 계급으로 된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마르크스의 어떤 경제학 논리, 정치학 논리, 사회학 논리가 19세기 자본주의 초기에는 맞았지만 20세기 후반 21세기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저 계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대 사회랑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계급은 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초월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 네. 양반과 상놈처럼. 네, 그렇죠. 예, 저렇게 돼 있어요. 현대 사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않고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계급으로 나눈 거예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그래서 네. 착취당한, 지배당한 자가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폭력으로 공산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지배한다. 네. 이것이 공산당, 공산혁명의 요지예요. 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데, 네.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가 집권했다는 네. 북한은 네. 과연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들, 네. 근로자들이 주인처럼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잘 먹고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노동자의 대우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북한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네. 북한에서 쌀 1kg가 얼마냐면 6,000원 정도예요. 네네네. 6,000원? 네. 엄청 비싼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5천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네. 일반 노동자는 1,500원에서 3,000원을 받아요. 네. 평균 4,000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한 달 봉급을 받으면은 1kg 쌀 사면은 쌀을 잘 못 사죠.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장마당이 성행해서 네. 거기에서 자기가 텃밭에서 모르게 일군 농산품을 물물 교환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날 개성공단 있을 때 네네. 북한에 온 근로자들이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죠? 잘 모르죠. 네네. 초코파이였어요. 아. 초코파이 하나가 네. 북한 돈으로 우리가 간식 때마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먹잖아요. 그쵸. 이거 한 몇 개씩 주니까 이걸 더 달라 그래서 네네. 안 먹어요. 아까우니까. 군대 가면 또 많이 드시지 않나요? 사회에서는 많이 안 먹죠. 근데 그쵸. 이걸 갖고 가서 장마당에서 내다 팔면은 네. 이게 그때 하나에 뭐 100원씩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그쵸. 그래서 안 가졌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이 북한의 근로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네. 계급들은 잘 못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만 그런 주장을 해요. 네. 개성공단 시절에 네네.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사용조들은 전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죠. 왜 위반한 거죠? 근로기준법상 네. 임금은 네. 어떻게 줘야 됩니까?
네 가지 원칙이 있어. 본인에게 직접 현찰로 일정한 날에 네. 네 근로기준법의 네 가지 원칙 본 네. 거. 본인에게 네네. 일정한 날에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다음에 직접 직접. 너무 통해서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네. 뭐냐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줬어요? 본인에게 줬나요?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아, 그래요? 잘 본인에게 주지 모르겠네요. 않고 네. 북한의 당한테 줬어요. 그것도 달러로. 그래서 달러로 지급을 하면은 네. 여기서 자기네 돈으로 달러는 지네가 갖고 일부러 90%를 띄고 환산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줬네요. 띄고 이제 준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예요. 노동 착취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에서 노동 착취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데 네. 북한의 그 미사일 제재를 하기 위해서 네. 북한 인력을 외국에 쓰지 마라. 그쵸. 왜 그러냐? 러시아 같은데 벌목공으로 가면은 한 300달러 받는다는 거예요. 달러로. 네. 그러면은 200달러를 네. 충성 대금이라 그래가지고 북한 정부가 뺏어가고 그게 그거는 뭐예요? 착취하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라 이게 프롤레타리아 나라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니라 네.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래도 한 네. 100달러가 남으니까 네. 북한보다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 외국에 그 힘든 막 나무 잘려다 죽고 해도 벌목공이라든가 네. 외국으로 파견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한. 북한이 네. 과연 무산자 계급은 잘 사느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요 일도 쉽고요 연봉이요 1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북한 주민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노동자가 1,500원에서 3,000원을 받는데 쌀 1kg가 6,000원. 그런데 이 김정은 딸이라는 김주혜는 뭐 크리스찬 디올 그 명품 막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 1일 메이데이가 네. 미국 노동자들의 정말로 피땀으로 이루어진 날인데 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내 자신과 가족의 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그렇죠. 공산당 선언으로 바꿔먹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노동제를 바꿨는데 네. 시대의 역주행에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5월 1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냥 난리의 법석을 치는 거예요. 참. 북한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네. 5월 1일은 축제의 날이고 네. 그런 날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기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네. 유일하게 싸운 사람은 누구냐? 저예요. 예. 왜냐? 그렇죠. 전국 평의회, 네. 전평도 동맹파업 안 했어요. 네. 동맹파업을 한 최초의 동맹파업을 한 사람이 구로동맹. 대한민국에서 저예요. 네. 저. 네. 1985년도에 네. 구로 동맹파업을 해서 제가 네. 감옥도 1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정도 좀 싸웠을 네. 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요. 미국 노동자들의 100분의 1도 안 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지벨리 산업학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구로구의 등대라고 하는 네네. 넷마블 45층짜리 본사가 구로구 네. 디지털 1단지에 있는데 거기 네. 3층에 가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 경공업 시절에 그 어린 여공들의 손으로 예. 우리나라 수출을 이루어서 네네. 그 돈을 쌈짓돈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여공들은 네. 산업 전사라고 했어요. 예. 그때 제가 노조 위원장이었죠. 예. 예. 거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준용 이렇게. 저는 네, 우리 총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 전국 평의회에서도 오단 네. 동맹파업을 제가 했어요. 네. 미국 노동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지금 민주노총은 네. 자기들이 별로 싸운 것도 없이 주장만 강하게 해서 5월 1일 날을 윤석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보다 못한 네. 정광훈 목사께서 네. 저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4월 29일 날 모두 네. 광화문에 나와서 네. 저들의 5월 1일 날 난장판을 우리 우파 애국 시민의 힘으로 네. 저지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29일에 정말 크게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의 힘을 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정말로 북한의 노동자들도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네. 1950년도부터 공휴일로 지정했고 북한은 뭐냐 체육대회 네. 오락 그다음에 어떤 공연 북한에서 이런 거다지 우리나라처럼 14개 도시에서 윤석열 심판 이런 거 안 해요. 한국보다 북한이 그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갑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요. 5월 1일 메이데이도 지기가 만든 날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놓고 자기들이 마치 사회주의 혁명의 선두 주자인 것처럼 난리 법석을 피는데 참 우습죠. 우습죠. 미국 걸 가지고 네, 네. 지금 한국의 양대 노총은 저렇게 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반미를 하면서 그 미국도 좋아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난 3월 8일 네. 여성의 날도 누가 싸웠냐. 미국의 1908년도에 네. 봉제 공장에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봉제 공장 일을 했는데 네. 자꾸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이 화장실 못 가게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일을 시켰는데 네. 불이 났어요. 진짜 안타까운. 그래서 이 일이었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네. 시위를 했고 그때 뭐냐면은 여성 노동자를 외쳤죠. 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네. 8시간만 일하고 우리 여성한테도 참정권을 달라. 그래서 빨간 장미를 한 송이씩 줬어요. 네. 이 빨간 장미는 뭐냐?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세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미국의 여성들의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투쟁, 네.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노동절도 생기고 3월 8일 여성의 날도 생겼는데 지기들이 쌈박질도 안 해놓고 네.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쓸데없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5월 1일 투쟁은 네. 미국의 노동자들의 자신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처럼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윤석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 노동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정신 좀 차려야죠. 이제. 미국이라든가 네. 유럽 노동자들은 네네. 이것이 공산당 선언으로 악용될까봐 네. 노동절은 네. 축제의 날, 그 다음에 네. 세일하는 날, 네. 블랙데이 뭐 네. 이런 것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만 이념 투쟁. 이념 투쟁하고 정권 심판. 네. 네. 이상합니다. 약간. 네. 그러니까 이 역주행하는 나라 네. 이런 노동운동이 네. 성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기업이 경쟁력 있겠어요?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절대. 지금 우리가 우리 청년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 처한 그런 그 정말로 힘든 이런 어려움은 정말로 양대 노총의 그 잘못된 어떤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하고 그것을 앞장 세워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네. 민주당 때문에 네. 현재 국민의 어떤 나라가 불행해지려고 하고 있다. 네. 이것을 막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게 나라를 안 망가뜨리는 것 제 같습니다. 아내가 오늘 네.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냐면은 이 일본의 그 100년 전 일 갖고 무릎 꿇기는 일 저런 그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인 그랬더니 얘기죠. 우리 아내는 뭐라고 네. 이제 저것은 이념이 아니고 용기다. 그렇죠. 아니. 용기라고 해. 그래서 과거 속에 살면 안 되죠. 앞으로 그것을 미래를 아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네. 하고 전부 삐뚤어서 얘기하는데 그쵸. 윤석열 대통령만이 네. 그 얘기한 건 뭐냐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하고 한방 네. 한방 떴고 네네. 그렇게 떴는데 국민의힘 안 뜨고 가만히 있다가 네. 그걸 꼬아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반성 좀 해야 네.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죠. 이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괜히 낮은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르지가 그래서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뭐 했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5년 많이 동안에 했죠. 성취를 막 없앤다는 많이 거예요. 했죠. 이 나라 망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네. 윤석열은 뭐 했냐? 누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한 게 뭔지 알아요? 뭐죠? 이재명이 대통령을 안 되게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5년 동안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이재명이 네. 대통령 안 되게 한 공로가 있었고 그쵸. 그 대통령 안 되게 하도록 네. 광화문에서 5년 내내 감옥을 3번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징역에 네. 싸운 그쵸. 정광훈 목사는 정말로
애국 전사죠. 네, 그쵸. 아. 네. 네, 이렇게 또 노동의 역사, 메이데이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이데이 하면은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긴급, 그 조난 신호거든요. 메이데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프랑스어에서부터 어원이 생긴 거고, 이 메이, 데이는 미국 그 노동절부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것만 알아도 뭐 저희는 상당히 많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메이데이는 네. 근로자의 축제 날이어가지고 네네. 대부분 외국에서는 공연하고 축제하고 네. 세일하고 했는데 대한민국만 네. 윤석열 심판하고 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네. 이따위 얘기나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네. 이 나라를 좀먹는 네. 악성 네. 종기 뭐 이런 거라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문재양이 망친 나라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노조도 열심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는 이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뭐 취업 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뭐 노인, 학생 이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을 주셔서 우리 국민노조에 동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ARS 1877에 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